If a city or state refuses to take the actions that are necessary to defend the life and property of their residents, then I will deploy the United States military and quickly solve the problem. 지금은 방역을 위해 일상의 일정 부분을 양보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수도권 주민 여러분께서는 다음 주말까지 최대한 약속과 모임을 연기하고 음식점이나 주점 등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를 폭도와 쓰레기라고 부르면서 주 방위군 투입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시위 중 체포된 미국 시민이 4천여 명에 달한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임방글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시위대를 향해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우리 시각으로 오늘이죠. 들어보겠습니다. My fellow Americans, my first and highest duty as president is to defend our great country and the American people. I swore an oath to uphold the laws of our nation, and that is exactly what I will do. Mayors and governors must establish an overwhelming law enforcement presence until the violence has been quelled. If a city or state refuses to take the actions that are necessary to defend the life and property of their residents, then I will deploy the United States military and quickly solve the problem for them. 자막에 저희가 정규군, 근데 이제 제가 방금 해서 보니까 정부군, 주방위군이라고 합니까? 네. 또 투입하겠다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흑인 시위가 좀 더 격화하니까 주지사한테 책임을 좀 전가시키려고 하는 그런 발언들이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흑인 시위가 격화됨으로써 주 방위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적극적으로 시위 진압 안 하느냐. 지금 오히려 주지사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에스퍼 국방장관도 29개 주에 주 방위군을 한 7만 명 정도를 대기시켜 놓고 있는데 모두 한 200명 미만만 투입하고 있다 이렇게 불만을 얘기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당신들이 안 하면 내가 이 폭도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연방 차원에서 그 폭도 진압할 수 있는 군인들을 투입하겠다 이런 지금 경고를 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지사들과의 화상에 의해서 불같이 화를 내는 그 장면 잠깐 볼까요? 네. What's going on in New York is terrible. It's terrible. Of all the places. What went on last night in Los Angeles with the stores and the storefronts is terrible. No domination. You have to dominate. Yeah. 우리는 정부가 군을 투입한다 그러면 계엄 이런 게 떠오르는데 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고 실제로 군이 투입되고 있죠. 네, 가까운 LA,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LA만 네. 생각을 해도요. 거기에 우리 한인타운도 네. 있잖아요. 지금 그 주 방위군이 그 코리안타운 그 주요 길목 곳곳에 이제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하고요. 네. 이렇게 이 주 방위군이 투입된 주가 굉장히 상당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5개 주에서 600에서 800명의 주 방위군이 이제 또 네. 워싱턴 DC로 또 보내졌다고 하네요. 워싱턴 DC에 블랙호크 헬기가 등장했다는데 사진이 있습니까? 영상입니까? 네. 맞죠. 헬기가 실제 군용 헬기가 떠 있으면 네, 그렇죠. 지금 보시면 분위기는 정말 삼엄하거든요. 옥상 높이에 네. 지금 헬기가 떠 있는데요. 그럼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고 잔해가 이제 생기겠죠. 그것 때문에 시위대가 이제 흩어졌다고 하는데요. 저 헬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미 육군의 블랙호크 헬기입니다. 공격형 헬기죠. 그래서 저 헬기 때문에 이제 또 시위대들이 헬기를 향해서 이제 또 소리도 지르고 불만을 표했다고 합니다. 네, 무기를 장전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자, 시위는 날로 격해지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랄까요? 국민들의 화해와 단합을 촉구하기보다는 우리 편, 저쪽 편 이걸 가르는 듯한 발언이 계속되고 있고
시위는 그러면서 더 격렬해지고 또 경찰 사이에 총격전 벌어지고 시민이 또 사망했네요. 네, 맞습니다. 좀 오늘 자정 0시, 그러니까 0시를 조금 넘은 시각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그 일종의 바비큐 식당을 운영하는 흑인이 50대 흑인이었다고 해요. 근데 50대 흑인이 주 방위군의 총에 맞아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네. 경찰의 설명에 따르면은 시위대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먼저 총격이 시작돼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응사를 했는데 결국 이제 한 사람이 죽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숨진 흑인의 여동생의 경우에는 아니 우리는 원래 일요일마다 했던 모임이었다. 시위와는 상관이 없는데 네. 지금 총격을 가해서 지금 사망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동부 지역, 특히 뉴욕시에서는 뉴욕 시장의 딸이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됐는데, 네, 그 아버지인 시장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I love my daughter deeply. I honor her. She is such a good human being. She only wants to do good in the world. She wants to see a better and more peaceful world. She believes a lot of change is needed. I'm proud of her that she cares so much and she was willing to go out there and do something about it. She recounted the story in detail to me. She was acting peacefully. 딸이 사진이 있어요. 가족 사진이 있는데요. 네, 이거는 가족들끼리 더블라지오 시장이 부인이 흑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뉴욕 시장이 백인이고 네. 이제 부인이 어머니, 흑인입니다. 딸, 아들 사진이군요. 이렇게 네,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 체포된 딸은 오른쪽에서 두 번째.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딸은 이제 흑인과 백인의 이제 혼혈이 되겠죠. 물론 이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뭐 인종과 상관없이 모두가 사람이라면은 분노를 한 사건이지만 네. 특히 흑인들에게는 그동안 받았던 인종차별이 더 생각나면서 더 이제 항의를 하게 되는 이런 사건일 텐데요. 근데 아버지가 자신의 딸에 대해서 자랑스럽다라고 네. 이야기한 부분. 근데 이 자랑스럽다라는 부분은 이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이제 자랑스럽다 이런 취지로 읽힙니다. 그러니까 좀 이 시위대의 모든 행동을 뭐 옹호하거나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죠. 네. 딸도 내가 평화롭게 시위에 참가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방금 들어보니까. 네. 조지 플로이드가 이렇게 흑인이 경찰의 폭력에 의해서 숨질 때 이렇게 경찰이 이렇게 무릎을 꿇어서 목을 누르죠. 상당수 미국 경찰들이 이 사진 보셨죠? 네,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어떤 뭐랄까요? 국민들께 사과하는 의미입니까? 저렇게 무릎을 꿇는 것은 경찰들이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2016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미국 풋볼 프로축구 이제 풋볼 리그가 있잖아요. 네. 그때 콜린 캐퍼닉이라고 하는 선수가 이 무릎 꿇기를 통해서 흑인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의미로 이제 무릎을 꿇었거든요.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고.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상징이 된 겁니다. 네. 근데 경찰 입장에서 바라볼 때도 사실은 명백하게 흑인을 목을 눌러서 숨지게 한 건 맞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흑인 차별에 해당이 될 수도 있겠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시위대가 있는 곳곳에서 경찰들이 무릎 꿇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이제 다른 데하고 좀 다르게 뭐 그동안에 이제 여러 차례 흑인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아니면 경찰에 의해서 백인 경찰에 의해서 흑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딱히 저항이라고 하는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럼요. 그냥 신고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체포하면서 그냥 목을 누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숨을 쉬지 못하겠다고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질식사할 수밖에 만들었다고 하는 점에서 미국 사회에서 경찰들조차 공감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시위 모습 좀 보겠습니다. 뉴욕시의 시위 영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새로 들어온 영상인데요. 네. 어제 저녁이니까 오늘 아침이죠.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네. 상점과의 약탈이 계속되고. 기념품 가게 같기도 하고, 네. 보석 가게 같기도 하고, 네. 네. 경찰의 삼엄한 진압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포당하는 시민들이 많고요.
야간 통행 금지 시가 전국적으로 40여 개? 제가 이게 어제 통계라. 근데 뉴욕은 네, 아니었나 맞습니다. 보죠? 네, 뉴욕은 아니었는데요. 네. 지금 보신 화면처럼 주말에 일부 시위대가 저렇게 뭐 폭력이라든지 네. 약탈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서요. 이제 현지 시간으로 1일에 그 뉴욕 주지사와 뉴욕 시장이 이제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간 통행 금지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6시간 동안 통행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저는 시위하면 뉴욕은 지금 더울 텐데 땀도 많이 흘리고 마스크 뭐 껴는 사람도 있지만 좀 코로나도 뉴욕 저는 또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참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더 확산할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시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감정이 격화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안 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하고 자연스럽게 침방울이 튀는 이런 소리를 일이, 많이 외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점들도 있기 때문에 미국 스콧 고틀리프리라고 하는 식품의약국 국장도 지금 시위가 이렇게 격화될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더 진정되지 않고 더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지금도 매일 2만 명 이상씩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번 시위가 또 다른 2차 유행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흑인 청년 조지 플로이드의 사인에 대해서 경찰이 목을 누른 것 때문에 죽었다라고 분명히 확인됐다고요? 네, 처음에 이제 예비 부검을 할 때는 아주 이제 목이 졸려서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어떤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최종 검시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결국 무릎에 의해서 목이 눌려서 사망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살인 혐의던데 살인 혐의나 이런 게 인정될 가능성이 또 높아지겠네요. 네, 지금 뭐 상급 살인과 뭐 2급 과실치사로 기소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피해자 쪽 변호인 측에서는 미국은 우리와 다르게 이렇게 살인죄가 급이 있습니다. 1급, 2급, 3급. 그런데 상급은 약하다. 이것은 1급 살인으로 기소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이제 입장을 표하고 있는데요. 좀 지켜봐야죠. 네. 그런데 미국의 NBC 방송에서 취재를 했는데 이 지역 경찰들이 이런 식으로 범죄자나 용의자를 잡을 때 습관적으로 팔과 무릎을 사용해서 목을 조르게 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 미니애폴리스라는 작은 도시에서만 미네소타주에서 또 온다 저기가 여기에서만 의식불명에 빠진 사람이 44명이나 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죠. 지난 5년 동안. 근데 이게 경찰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경찰서 온라인 지침에는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이 관행적으로 범인을 제압하거나 아니면 범인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시민들을 제압할 때 이런 방식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목이 눌리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목놀림에 의해서 질식을 한 경우가 44건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을 경찰이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역시 계속 지금 플로이드라고 하는 흑인을 누른 거 아닙니까, 목을. 결국 현장에서 사망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의지가 저항할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었는데. 그리고 엄청나게 중범죄도 아니고 그냥 담배 사러 갔다가 그냥 낸 지폐가 위조 지폐 같다고 하는 점원의 신고를 받고 가서 바로 체포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정당화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경찰은 이 방식으로 여전히 시위를 진압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연히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 장면 보겠습니다. 경찰이 플로이드 시위에 썼던 진압 방법을 시위대에 그대로 사용하다가 우연히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자, 시위대를 잡았죠? 누르죠? 저쪽 경찰이 목을 이렇게 누르고 있죠? 목을 이렇게 무릎으로 누르고 있으니까 목을 딱 누르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항의하니까 오히려 이쪽에 있던 경찰이 저렇게 무릎을 끌고 목에서 습관적으로 저렇게 하는 거죠. 관행적으로. 지금 저걸 조심할 것 같은데 지금도 저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죠? 좀 너무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 저렇게 행동했다라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추정컨대 아마 미국에서 경찰들이 훈련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범인들을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런 거에 어떤 배우는 과정 중에 저게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효과적으로 제압하는 방법에. 그런데 지금 이것 때문에 큰 사고가 사망 사고가 나서 지금 미국 전역이 이렇게 다 들끓고 있는데도 반사적으로 저 행동이 나온다는 것을 미국 경찰에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대대적으로 한번 크게 뜯어고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우리나라에서 가끔 어떤 소동이 났을 때 경찰이 출동해서 제압을 못하면
보면 미국과 항상 많이 비교를 했거든요. 네. 미국은 경찰이 출동하면 제압이 정말 잘 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한가 했는데 그 미국이 좀 안 좋은 면을 좀 보게 된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행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